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인재상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부경전 또는 부경전 충이라 불리며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중 수험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전남대학교의 인재상을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남대학교 역시 여러 국립대학교와 동일하게 자기소개서를 수시 모집에서 활용하지 않아 오늘 설명드릴 전남대학교의 인재상은 학교생활 기록부 및 면접을 통해 녹여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구와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입니다. 거점 국립대학교답게 여러 곳에 캠퍼스가 상당히 많은데 자세하게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메인 캠퍼스인 용봉 캠퍼스와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이 있는 학동 캠퍼스, 여수대학교와 통합하며 생긴 여수시 둔덕 캠퍼스와 해양실습교육시설 위주의 국동 캠퍼스, 2019년 여수 국가산업단지 3동 지구에 설립한 산학융합 캠퍼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있어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허승군이 화순 캠퍼스가 존재합니다. 전남대학교는 1952년 도립 광주 농과대학을 농과대학으로, 사립 대성대학을 문리과대학으로, 도립 목포 상과대학을 상과대학으로, 도립 광주 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개편하고 공과대학을 신설한 후 이를 모두 통합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농업대학은 1909년 대한제국 시기 일본인이 광주에 설립한 광주농업학교를, 의과대학은 1944년 설립된 광주의학전문학교를 전신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각 단과대학별로 역사를 기리는 것으로 하고 공식적으로는 통합이 이루어진 1952년을 개교 연도로 정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국립여수대학교와 통합하여 2021년을 기준으로 17개 단과대학, 13개 대학원, 76개 연구소, 120여 개 전공이 존재하는 거대한 국립대학교로 거듭났으며 또한 전남대학교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상징적인 장소로 이에 따라 전남대학교에는 5.18 연구소 및 민주화 운동이 정신을 기리는 문화공원 개념이 민주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5월에 학교 축제가 열리는 데 비해 전남대학교는 이러한 역사로 인해 9월에 대동제를 열곤 합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의 교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의 창학이념은 전문 학술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는 동시에 인격을 도야하며 인류와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으며 이를 진리, 창조, 봉사라는 교실을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진리는 대학 본연의 사명인 진리 탐구를 뜻하며 창조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봉사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선도적인 봉사를 일컫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남대학교의 인재상과 핵심 역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의 첫 번째 인재상은 창의적인 사람으로 핵심 역량 중 창의에 해당합니다. 세부 역량으로는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융합 역량, 성찰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 발견 해결 역량,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논리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사고하는 컴퓨팅 사고 역량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2018년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금융공학, 로봇공학, 미래에너지공학 융합전공 4개에 2020년 3월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전공, 2022년 3월에는 지능 실감미디어 융합전공까지 추가해 AI 융합대학에서 총 6개의 융합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국립대학교든 사립대학교든 과학기술원이든 융복합 역량이 강조되지 않는 곳은 없죠. 이 융복합 역량이 인재상으로서 강조되기 시작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래에 첨부한 디지스트 합격 사례 콘텐츠를 통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의 사례는 단순히 디지스트에 합격을 원하는 수험생들에게 한정되어 있다기보다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융복합 역량을 합격으로 연결시킨 정확한 사례이니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과학기술원에 지원할 생각이 없는데 하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해당 콘텐츠를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의 두 번째 인재상은 감성적인 사람으로 핵심 역량 중 감성에 해당하며 세부 역량으로는 풍부한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인문 역량,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향유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역량,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 역량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일환으로 재학생이 말하기를 비롯한 감성 역량 교육이 강화를 위해 CNU 말하기 대회를 기획하기도 하였으며 표현과 소통 상담실에서는 수요자에 맞춘 글쓰기 및 말하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증진하도록 지원하는 바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미래형 융복합 교육을 실시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이공학적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해당 인재상은 과학기술이 발전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빠른 발전 흐름 속에서 윤리가 경시될 수도 있고 일자리를 잃거나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으로 원래의 생활보다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살피고 이들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인공지능과 대비되는 인간의 특질이라 할 수 있는 감성을 충만하게 느낄 줄 아는 인재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진로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로 인해 우리들에게 생길 수 있는 영향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점을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꼭 이러한 포괄적인 범위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반장이
팀장이라면 동아리장이라면 공명 정대하고 칼같은 모습도 좋지만 대의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너무 많이 묵살당한 구성원이 있지는 않았는지 섬세하게 돌아보는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의 세 번째 인재상은 함께하는 사람으로 핵심 역량 중 공동체에 해당합니다. 세부 역량으로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자기설계 역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 소통하며 공공선을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역량, 다양성을 존중하며 글로컬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글로컬 역량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학기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수행할 과제를 설계하고 활동하여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생 설계 프로그램과 특정 기관에서 봉사, 해외 파견, 현장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교 제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 전남대학교에서 이러한 자유학기를 통해 독립적인 연구를 실시해 국제학술지에도 논문이 실리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스스로 구체화해 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결국 뛰어난 성과까지 거두어낸 과정은 자기 설계 역량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팀장이 동덕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면접뿐 아니라 서류평가에서도 진학 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듯 학교 생활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본인이 진로에 대해 끝없이 고민해보시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해 서류 그리고 면접에서 어필한다면 전남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거점 공립대학교는 거점 지역과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선 정말 간단하게는 지역은 대학에게 부지를 제공하고 있고 국가에서 설립한 국립대학교이니 각 지역을 특히 지방을 특색 있게 발전시키려는 국가의 목표에 따라 아까 언급한 전남대학교의 진리 창조 봉사라는 가치 중 봉사와 연계해 지역사회 발전에 힘쓸 필요가 있으며 대학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도 지역과의 협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남대학교는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대학이 광주 전남의 핵심 산업인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또 이러한 과업을 대학이 잘 수행할 수 있게 대학 교육을 혁신하도록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광주 북구와 전남대학교는 대학 타운형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와 지역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대학교도 글로컬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컬이란 국제와 현지의 합성어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일컬으며 이 팀장이 전북대학교의 인재상에서 글로컬이 키워드가 된다고 한 적이 있었죠. 사실 전남대학교 역시 강조할 만한 인재상은 글로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과 연계한 산업에 흥미와 적성을 보이는 학생이라면 전남대학교 측에서 더 관심있게 볼 가능성이 커지게 되니 전남대학교의 5대 특화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융복합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하여서 우선 광주광역시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LS산전과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7곳이 입주를 완료했거나 입주할 예정이고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에도 에너지 관련 기업 24곳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광주의 차세대 에너지 허브가 될 전망이며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무인 자율주행 비대면 서비스 실용화 등을 구축하여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권이 대표적인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등으로 에너지 융복합 및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 종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스마트 농업과 관련하여서 농가대학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 대학교도 많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은 이름은 각기 다를지라도 농업 관련 단과대학을 최소 하나는 가지고 있으며 농가대학을 전신으로 하는 학교가 많아 농가대학이 역사도 긴 편입니다. 그러나 사실 농가대학의 경우 입결도 그렇게 높지 않고 비인기 학과라는 인식이 강한 편인데 최근 1차 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2, 3차 산업과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융합을 이루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6차 산업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스마트 농업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중 전남 지역은 경지 면적이 28만 6천 헥타르로 전국이 18.3%, 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관련 기관들이 전남 나주시로 이전하면서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전망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남대학교와 순천대학교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융합바이오 시스템 기계공학과를 공동학과로 운영하며 미래첨단 농업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농업생산 무인 자동화 연구센터는 농경지 및 작물을 3D로 정보화하는 기술이나 온실 커넥티드 팜 통합 솔루션을 연구하는 등 노지 온실이 디지털 농업 구현을 위해 힘쓰며 전남 나주의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융복합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의 발전 전략 중에는 블루바이오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천연물 6,000종 중 25%에 해당하는 1,500종이 위치해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 넓은 국립공원과 다수의 요양병원으로 인해 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과 연계해 의료, 의학, 힐링 치유를 연계한 전남형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유치하려 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려는 목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전남대병원 본원과 화순 전남대병원 등이 분원해서 임상을 맡을 뿐 아니라 공학대학의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약학대학 등
다양한 전공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문화예술융복학과 관련하여서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남대학교는 이와 연계해 문화예술융복합 콘텐츠 및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팀장이 몇 가지 여담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한전 KDN, 전력거래소 등 4곳이 전력 공기업이 위치하고 있기에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의 입결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에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는데 실제 전남대학교의 2014학년도 입시와 2021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균 등급은 2.671에서 1.48로 상승하였고 정시 모집에서 수능 등급이 평균 또한 2.875에서 1.83으로 상승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효과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남대학교에서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교육부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가천대학교, 경일대학교, 동의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8개 대학이 29개 학과가 이에 해당합니다.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며 2학년 때부터는 직장인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여 4년제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고 전남대학교는 기계 IT 융합공학과, 스마트 융합공정공학과, 스마트 전기제어공학과라는 3개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니 안정적이고 빠른 취업을 원할 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팀장이 말씀을 드리자면 입결은 전남대학교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콘텐츠에서 전남대학교의 5대 특화 분야 그리고 이 팀장이 전북대학교의 인재상을 분석하며 전북 지역의 혁신성장 인프라를 소개했던 것을 보시면 전남과 전북이 추구하는 산업에 스마트팜과 에너지 등이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어떤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지 그리고 지역인재 할당제 혜택을 노린다면 광주 전남 혁신도시와 전북 혁신도시에 어떤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학과와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의 인재상을 분석하면서도 언급한 거점 국립대학교 학사 교류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거점 국립대학교인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에서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고 서로 학사 교류를 진행하는 것으로 2022학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각 대학이 학과와 학부 정원이 10분의 1 이내 인원을 모집하는 것과 제주대학교에서 모집 단위별 20% 이내로 총 100명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는 것 이외에는 각 대학에서 모두 제한 없이 10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생활관에 우선 배정받거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의 경우 교류 신청 시 학사 경고자를 제외하고는 성적 제한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전남대학교를 비롯해 거점 국립대학교에 입학 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생활에 활력을 도모하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이번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